선생님, 아버지는 과일밖에 안 드셨어요. 달콤한 걸 좋아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혈당이 이렇게 뛰고 지방간이 더 나빠졌다는 건가요? 이 한 문장을 들은 날, 저는 진료실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한 번 들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해만 해도 5번, 아니 그보다 더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문제를 만든 과일이 다들 건강하다고 믿어온 과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과일은 자연식품이고, 과일은 비타민이고, 과일은 건강의 상징이라고. 그래서 식욕이 없을 때도 과일은 챙겨 먹습니다. 당이 걱정될 때도 과일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5세 이후가 되어도 그 믿음이 너무 단단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과일을 흡수합니다. 같은 한 조각을 먹어도 혈당이 오르는 속도, 간에 쌓이는 지방의 양, 심장이 받는 부담이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시기가 바로 이 나이 이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과일은 몸에 좋은 과일이 아니라 내 몸이 감당할 수 없는 과일입니다. 저는 한 환자분이 하신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선생님, 그거 아시죠? 나이 들면 과일이 제일 편해요. 씹기도 좋고 속도 편하고 달콤해서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과일로 하루를 버텼어요.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편해서 먹은 과일이 몸속에서는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분의 혈당은 아침마다 오르고 있었고 간 수치는 한 계단씩 올라가 있었습니다. 심장 초음파에서도 미세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도 조심했고 운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과일은 괜찮다는 믿음만은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한 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과일이 문제인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좋다고 믿어온 과일 중에서도 65세 이후엔 피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튼튼 노후 TV에서는 여러분의 혈당, 간, 심장에 부담을 주는 65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과일 4가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4가지는 혈당을 순식간에 올리고 간의 지방을 빠르게 쌓고 심장에 부담을 주며 65세 이후에 특히 더 위험해지는 과일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다음 2가지를 완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드시는 과일 중 어떤 것이 몸을 어렵게 만드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둘째, 위험한 과일 대신 65세 이후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대체 과일 리스트와 섭취 시간표. 이 기준을 알고 나면 당뇨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분의 혈당은 훨씬 안정되고 간은 훨씬 편안해지고 심장은 부담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노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구독과 좋아요로 바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선생님, 이게 다 과일 때문이라니 솔직히 믿기 어렵네요. 저는 진료실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말 역시 올해만 벌써 10번째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믿음을 평생 끌고 살아오셨습니다. 그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단지 나이가 들면서 몸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대로 살아오셨다는 게 문제일 뿐입니다. 실제로 65세 이후에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상승 곡선의 기울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몸속에서 당을 붙잡아두는 근육량은 줄어들고 간이 과당을 처리하는 속도는 느려지고 호르몬 반응은 둔해집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기침 한 번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수치가 나빠졌어요. 갑자기가 아닙니다. 조용히 누적된 결과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외래에 오신 한 아주머니께서 제게 작은 검사표를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식사량은 오히려 더 줄였는데 혈당이 더 올랐어요. 저는 식단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밥도 반 공기로 줄였고 반찬도 기름기 없는 걸로 드셨습니다. 딱 하나 눈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에 드셨다는 포도 한 송이. 이게 문제였을까요? 저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도는 달콤하고 부드럽고 씹을 필요도 거의 없습니다. 한 알 한 알 먹기 좋아서 조금씩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짧은 시간 안에 과당을 왕창 넣는 음식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과당 폭탄과 다름없습니다. 아주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한참을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포도는 그냥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어요. 저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문제는 이 몸에 좋을 거다라는 막연한 믿음이 나이를 먹은 몸에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65세 이후는 아무거나 넣으면 돌아가는 몸이 아닙니다. 이제는 흡수 속도와 처리 속도 사이의 간격을 기준으로 음식을 골라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간격이 넓어지는 순간 혈당은 계단처럼 올라가고 간은 쉬지 못하고 쉬운 지방부터 쌓기 시작하며 심장은 더 빠른 리듬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피해야 할 과일 4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 4가지는 겉모습은 건강식품이지만 65세 이후의 몸에는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음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진료했던 수많은 분들이 떠오릅니다. 과일을 줄였더니 약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혈당이 20씩 내려갔어요. 저녁 과일만 끊었는데 다음날 공복 혈당이 안정됐어요. 3주 만에 간 수치가 정상화됐어요.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였습니다. 문제는 과일이 아니라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과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일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오랜 시간 지켜본 결과 피해야 할 과일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흡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천천히 들어오는 영양소만 안정적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빠른 당은 노화된 대사 시스템이 가장 힘들어하는 자극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건강검진 결과지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이분은 운동도 부지런했고 식사도 정갈하게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간 수치가 무섭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평소 과일은 어떤 걸 드세요? 그분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아침마다 착즙 사과 주스 한 잔이요. 사과는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착즙 형태가 문제였습니다. 섬유질이 거의 사라지고 당만 빠르게 흡수되는 형태. 65세 이후의 몸에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방식이죠. 저는 초음파 이미지를 보여드리며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기름진 음식 때문이 아니라 사과의 당 구조 때문입니다. 사과 주스를 주스로 마시면 몸에서는 사과 한 개가 아닌 사과 두세 개를 몇 초 만에 흡수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분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건강해지려고 꾸준히 마셨어요. 그 말이 저를 오래 붙잡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한 선택이 몸을 가장 깊게 흔드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65세 이후의 과일 섭취가 갖는 역설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섬유질 구조가 약한 과일이라는 점입니다. 복숭아가 대표적입니다. 부드럽고 삼키기 쉽고 달콤합니다. 하지만 이 부드러움이
65세 이후의 혈당에는 매우 안 좋은 구조입니다. 진료실을 찾은 한 남성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여름 내내 복숭아를 먹었습니다. 밥은 줄였고 기름은 거의 안 먹었는데 왜 건강이 더 나빠진 거죠? 저는 그분의 식단표를 보았습니다. 점심 저녁 사이에 복숭아 1개. 그런데 1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2반 또는 2개 반을 드신 겁니다. 왜냐면 복숭아는 반 잘라 먹고 남은 걸 버리기 아깝다고 느껴지는 전형적인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복숭아의 당 구조가 혈당을 계단이 아니라 리프트처럼 쭉 끌어올리는 형태라는 점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혈당을 잡아주는 근육 반응이 느려져 그 리프트가 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분은 곧장 이해하셨습니다. 복숭아가 문제였군요. 그리고 복숭아를 끊고 다음 검진 때 지방간 수치가 떨어진 걸 보며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먹는 걸 줄인 게 아니라 잘못 먹던 걸 끊은 거였네요.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저녁에 먹기 쉬운 과일이라는 점입니다. 포도, 배, 복숭아. 대부분 저녁 간식으로 너무 잘 맞는 과일들이죠. 하지만 저녁에 먹는 과일이 다음날 공복 혈당을 가장 크게 무너뜨립니다. 밤새 간이 일을 쉬어야 하는 시간인데 빠른 당이 들어오면 간은 쉬지 못합니다. 그게 다음날 아침 수치로 나타나는 겁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농축된 과일, 즉 말린 과일입니다. 말린 감, 건포도, 말린 망고, 말린 파인애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건강 간식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65세 이후 가장 위험한 형태입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간 수치 때문에 찾아오셨는데 식습관을 체크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말 단정한 식단이었고 기름진 음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말린 감 2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말린 감 2개는 생감 기준으로는 거의 1개 반입니다. 그리고 수분이 빠지면서 당만 고농축으로 남습니다. 그분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그걸로 이렇게 수치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특히 65세 이후에는요. 말린 과일은 생과일 몇 개 분량의 당을 한 번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그 당을 폭탄처럼 받아들입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간은 쉬지 못하고 지방을 만들고 혈당은 부드럽게가 아니라 수직 상승하는 형태로 올라갑니다. 이 네 가지를 한눈에 보면 어떤 과일이 위험한 과일 네 가지인지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65세 이후 피해야 할 과일의 공통점은 딱 네 가지입니다. 과당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과일, 섬유질이 약하고 부드럽고 삼키기 쉬운 과일, 착즙 말림 등으로 농축된 형태의 과일, 저녁에 먹기 쉬운 간식형 과일. 이 네 가지 특징이 모두 들어가 있는 과일은 아무리 자연식품이라 해도 65세 이후에는 몸에 조용한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과일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과일을 고르는 기준을 다시 만드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과일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몸에 맞는 과일을 다시 고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 생사과 그대로 소량, 포도 완전 피하기 특히 저녁, 복숭아 간헐적, 낮 시간대 소량, 말린 과일 완전 피하기, 주스 스무디 완전 피하기. 그리고 다음 기준만 잘 지키면 과일을 먹으면서도 혈당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과일은 오전 점심 사이에 한 번에 한 종류만, 하루 최대 주먹 크기 1회, 껍질 있음 그대로. 이 네 가지 규칙만 지키면 지금보다 훨씬 안정된 몸 흐름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돌이켜보면 한 가지 사실이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65세 이후 건강의 흐름은
과일 선택 하나에도 분명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며 한 가지 패턴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몸이 좋아지는 분들은 무엇을 더 먹을까 보다 무엇을 내려놓을까에 먼저 집중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4가지 과일, 포도, 복숭아, 착즙 주스, 말린 과일. 이들은 단순히 달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과일들이 가진 흡수 속도, 과당 농도, 섬유질 구조, 섭취 시간대의 위험성이 65세 이후에 몸에 조용한 부담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과일은 자연식품이고 누구에게나 건강한 음식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바뀝니다. 그러니 좋다고 믿는 것과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장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과일을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은 끊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몸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선택을 다시 잡아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선택이 틀린 게 아니라 지금의 몸 상태와 맞지 않는 선택이 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집니다. 그럼 저는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하나요? 과일을 완전히 끊지 않으려면 안전하게 먹을 방법은 없나요? 대체 가능한 과일이나 섭취 시간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바로 이 질문들이 지금부터 이어질 다음 단계의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하는지와 왜 피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무엇을 대신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건강이 지켜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65세 이후에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안전한 과일 리스트와 실제로 혈당간 심장이 안정된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실적인 섭취 기준과 시간대 전략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체 전략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면 대부분의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이제 뭘 먹어야 하죠? 과일을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질문이 참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같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빼앗는 방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체하는 방식은 오래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건 먹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걸 대신 드세요 라고 안내합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숭아와 포도, 착즙 주스, 말린 과일을 줄여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70대 중반의 한 환자분은 표정이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면 달콤한 게 하루의 즐거움이에요. 근데 그걸 빼면 너무 허전해질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음이 정말 이해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달콤함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몸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달콤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날 제가 그분께 드렸던 안전한 과일 리스트를 여기에도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리스트는 실제 환자분들의 혈당간 수치 변화를 기준으로 만든 검증된 리스트입니다. 65세 이후에도 비교적 안전한 과일 리스트.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섬유질이 풍부하고 당 흡수 속도를 늦춤. 혈당 스파이크가 거의 없음. 자몽, 레몬, 라임. 산미 중심이라 혈당 부담 거의 없음. 간 해독 효율 개선에 도움. 토마토, 방울토마토. 과일 취급 시 혈당 영향 거의 없음. 포만감, 혈관 건강에 이득. 풋사과, 소량 껍질 포함. 섬유질 팩틴의 비율이 높아 혈당 속도 제어. 이 리스트를 드리면 환자분들은 하나같이 놀라십니다. 아니, 우리가 평생 먹던 과일들은 다 위험하고 이런 과일들이 안전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반응하는 기준은 맛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저는 그날 환자분께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달콤해서 먹는 과일은 대부분 위험합니다. 하지만 새콤하거나
식감이 단단하거나 섬유질이 높은 과일은 안전합니다. 이 기준만 기억하시면 어떤 과일을 보더라도 직접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건 그냥 과일 공부가 아니라 내 몸 공부네요. 그 말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이제 그 공부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 자체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먹는 시간대와 방식이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혈당 때문에 6개월 동안 고생하시던 한 분이 갑자기 좋은 수치를 들고 오셨습니다. 선생님, 아무것도 안 바꿨는데 좋아졌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바꾸셨어요? 그분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아, 하나 바꾼 게 있긴 하네요. 과일을 아침에만 먹었습니다. 저는 그 답에서 많은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65세 이후 과일 섭취의 황금 시간대. 오전 9시, 오후 2시 사이. 이 시간대는 간의 대사 능력이 가장 안정적이고 활동량이 증가하며 혈당 흡수 속도를 인체가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시간대입니다. 반대로 저녁 6시 이후는 절대 과일 금지 시간대입니다. 특히 포도, 복숭아, 배감. 이 네 가지는 저녁에 먹을 경우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을 1525까지 흔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섞어 먹지 말 것. 과일 2가지를 섞어 먹으면 혈당은 2개의 속도로 올라갑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곡선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일은 한 번에 한 종류만 작은 양으로. 또 하나 중요한 규칙은 절대 후식으로 먹지 말 것. 식사를 마친 뒤 과일을 먹으면 식사 탄수화물 과일 과당이 더해져 혈당이 이중으로 튀어오릅니다. 한 어르신은 살면서 후식으로 과일 안 먹은 적이 없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당연하게 여겨온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 하나만 바꿨어도 그분은 약 용량을 늘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추천 루틴. 아침 10시 블루베리 한 줌. 점심 30분 후 자몽 반 개. 저녁 과일 없음.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 이 루틴만으로 한 달 안에 수치가 달라진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보는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건 이해가 아니라 결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을 보며 한 가지 패턴을 꾸준히 관찰했습니다. 몸이 좋아지는 분들은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까를 먼저 결정하는 분들이다. 오늘 이야기한 4가지 과일, 포도, 복숭아, 착즙 주스, 말린 과일. 이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몸은 조용히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자몽, 토마토 같은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과일을 선택하는 순간 몸은 빠르게 안정되는 흐름을 만듭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지만 정확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그 선택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신 이 기준들은 여러분의 노후를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이며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혈당 곡선이 안정되고 간 수치가 내려가고 심장이 덜 뛰고 잠이 더 깊어지고 아침이 더 가벼워진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정보를 여러분만 아는데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형제, 친구, 누군가의 혈관을 지켜주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누군가의 수명을 지키는 데 쓰이는 가장 값진 클릭입니다. 건강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이 영상이 꼭 닿을 수 있도록
오늘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저와 함께 만들어 갑시다. 튼튼 노후 TV였습니다.